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무선생입니다. 자 오늘 펩트론 준비를 했고요. 날짜와 시간을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금요일 날 저녁이 되고 있어요. 일단 지금 제가 금요일 날 저녁인데도 불구하고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 이 펩트론 좀 빠졌어요. 이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을 업로드를 해드리기는 했는데 그래도 우리 여러분들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분석 도와드릴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펩트론과 함께 우리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종목이 이 셀루메드가 있고요. 이제 좀 많이 빠지는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이엔셀도 다들 빠졌어요. 그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종목들이 제약 바이오들인데 HLB랑 그리고 펩트론과 얘네 전부 빠졌습니다. 이거는 무언가 공통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뤄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금은 펩트론과 함께 이엔셀을 보도록 할 거예요. 셀루메드는 HLB랑 같이 영상이 업로드 됐거나 아니면 이제 돼서 이제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상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하여튼 이제 페트론과 이엔셀 바로 보도록 할 건데 이 공통된 내용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 지금도 먼저 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미국 시장을 좀 봐야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테슬라가 아주 좋은 흐름이 나왔다. 왜?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해서 실적이 생각보다 매우 좋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2%가량 상승이 나오니까 와, 기대가 된다.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 애들도 또 같이 한 번 더 올라가 줄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에코프로 잠깐 보고 다른 애들도 보고 그죠? 뭐 엔킴도 보고 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았어요. 아무런 근전적인 영향이 없었고 우리나라 시장은 오히려 빠졌습니다. 최근에도 빠지고 있었고 더 빠졌어요. 그리고 애초에도 좋지 않았고 금투세는 해결이 될 생각을 안 하고 있고요.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빠지는 이유를 우리가 막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일단은 그 공통된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빠르게 짚고 넘어가게 되면은 일단 금리고 또 금리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50bp를 내렸습니다. 그때도 내리기 전에 연준 얘네가 맨날 그래요. 똑같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죠? 되게 애매한 모습을 좀 보여주거든요. 근데 늘 그래요, 늘.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주가가 막 흔들리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50bp 빅컷을 했죠, 이번에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때 하고 그 이후로도 이제 이번 연도에 두 번의 이제 금리가 있습니다. 발표가 있는데 FOMC가 있는데 25bp씩 두 번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많은 사람들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에 대한 불안감과 함께 트럼프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안 할 거, 이 불확실성이라고 우리가 정리가 돼요. 불확실성 때문에 이게 올라가요. 미 국채 금리가 이 국채 금리가 올라가서 이제 위험 자산에서 안전 자산이잖아요, 이게. 안전 자산인데 심지어 국채인데 심지어 그게 미국 거야. 이자를 더 많이 주겠대. 돈이 쏠리는 거죠. 그래서 위험 자산으로 가는 이 미국의 이제 주식 관련도 주식을 다 좀 빠지고 힘이 없는 모습 보여주는 흐름이었다가 지금 그게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주는 우리나라는 애초에 매수세가 없는데 요거까지 지금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거기다가 전쟁까지 이런 게 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도 좀 이어질 것이라 보고 있죠. 하여튼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우리나라는 딱히 좋을 게 없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우리나라 뭐 방산이니 뭐 이런 것들 수급이 좀 분산되면서 현재 우리나라를 이제 시장을 끌고 가고 있는 주도주가 대약바이오, 대약바이오 애들이 주독 세터인데 얘네들 순환은 돌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수급이 조금씩 빠지는 안 그래도 시장이 돈이 없는데 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 펩트론, 이엔셀, 셀루메드 다 HLB 다 뭐예요? 똑같은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락이 나왔다. 저도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요게 없죠. 거래량이 바닥을 치는 하락이 나왔다. 이게 팩트입니다, 이게. 다 똑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죠? 거래량이 바닥을 치는 하락. 즉, 얘네 개별 종목마다의 악재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나온 게 없어요. 그죠? HLB는 뭐 클래스 2? 그거 언제까지 그걸로, 그죠? 나온 게 없어요. 우리 펩트론 이어서 보시게 되면은 얘네 검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그죠? 근데 이런 거 나왔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키워드는 확장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빅딜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게 여전히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자, 급상승한 회사 가치가 여전히 낮다. 왜 낮아요? 얘네 애초에 실적이 안 나오는 회사니까. 얘네 여기 보시면은 실적이 안 좋아. 그죠? 그래서 안티들이 아직도 우글우글합니다. 근데 그분들의 말을 따르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기간론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근거가 뭐냐면은 이거 내년에 이제 14개월 뒤에 이거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 릴리 얘네랑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거? 그렇게 생각하면 세상에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게 더 궁금해요. 한번 만나서 물어보고 싶어. 그렇게 안 될 이유만 찾으면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앉아가지고 이것도 안 될 것 같고 저것도 안 될 것 같고 이것도 안 될 것 같아. 따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주가가 이제 우리 릴리 주가는 애초에 우리 여러분들 모두가 다들 아시는 상식입니다. 기대감으로 꿈을 먹고 자라요. 주가는 이미 다 올라갔어. 결과가 나왔어. 성공적이야. 어때요?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이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더 떨어지면 어떻게?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저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는 이제 틀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저는 그렇게 투자를 하지 않아요.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페트론 긍정적으로 보는 찬티의 입장이긴 한데 그 이유를 전 지금부터 근거를 대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근거가 이제 있으면 좋겠어요. 안티분들도. 자, 스마트 대포라고 있습니다. 스마트 대포 장기 지속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검색을 다 해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우리의 릴리와 그리고 노보노 디스크가 말을 하고 있는 앞으로 비만 시장의 패권은 뭐냐? 바로 장기 지속성이다. 이거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플랫폼, 우리 펩트론의 플랫폼 기술인 스마트 대포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의 릴리 펩타이드에다가 적용을 하는 지금 계약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애초에 지금 14개월 이후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전부터 1년 전부터 릴리가 펩트론을 와서 실사까지 했어요. 실사까지. 그러면은 이제 1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릴리가 펩트론을 계속 테스트를 하고 그죠? 서로 보고 따지고 다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지금 공시가 올라온 것이고 결과가 나온 것이고 근데 사실은 그 전부터 이러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나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펩트론은 이러한 내용까지 그죠? 수요가 들어왔다. 이런 내용까지 계속 홈페이지에다가 올리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듯한 그죠? 안티들이 좋아할 만한 유상증자를 진행을 했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한 게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데 너무 더욱더 중요해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려가서 조금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하나의 약물만 응?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복수의 약물에 대해서 이 같은 계약을 했다. 심지어 근데 이런 계약은 매우 이례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펩트론이 비만 치료제만 하나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약물에도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다른 약물에도 우리 스마트 대포가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진짜 어마무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얘네가 말을 하고 있는 이 10배라고 하는 게 지금 노보노디스크, 일리아 릴리 얘네들은 어떤 얘기까지 듣고 있어요? 공급 부족 얘기까지 듣고 있어요. 공급 부족. 그래서 얘네도 지금 신공장을 굉장히 빠르게 증설 중에 있고요. 그죠? 다른 나라에다가 막 해가지고 릴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소통방에다가 말씀드린 부분이긴 하지만 25조를 투입했어요. 25조.
그러면은 그에 발 맞추기 위해서 우리 펩트론 10배 앞으로는 더 해야 될 거예요, 아마. 이런 식으로 가면은. 선진국 위주로지긴 하지만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오는 나라들도 그렇지만 전부 사람들의 이 활동량이 굉장히 줄어들면서 비만에 관련돼 가지고 관심도가 증폭을 하고 있고요. 이미 그거는 우리나라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위고비가 증명을 했습니다. 매출이 모든 걸 증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비만 치료제 이 시장은 앞으로도 더욱더 커질 것이고 커질 수밖에 없으며 맞죠? 그리고 이 기술력의 경쟁 앞으로 노보노디스크가 차지하고 있었던 이 파이를 시장을 릴리가 먹어가고 있죠. 지금 이겨내고 있어. 그런데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1등, 2등, 그죠? 이렇게 하고 있는 제약사들, 이런 회사들이 스마트 대포를 두고, 스마트 대포를 두고, 릴리, 노보노디스크, 경쟁을 했습니다. 경쟁을. 경쟁을 해서 형사가 된 거예요, 이게. 줄 섰다는 소리죠.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죠? 저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과거에 우리 노보노디스크, 얘가 우리 펩트론이랑 물질 이전 계약을 진행을 했어요. 그 다음에 텀시트를 제공할 때쯤에 릴리가 왔어요. 뒤늦게 와가지고 펩트론과 물질 이전 계약을 합니다. 논의를 이제 했었고, 그리고 작년 11월 실사까지 진행을 했어요. 경쟁이 있었고요. 릴리가 펩트론을 택했다가 아니라 펩트론이 릴리를 택했다라고까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자, 10배가 괜히 나온 얘기가 아니었구나. 이 뉴스 기사는 여러분 프리미엄 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였는데 지금 다 공개가 된 거예요. 너무 중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10배가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지금 당장 우리가 다각도로 봤을 때 이게 중요한가? 2년 뒤, 자, 22년도 아니죠? 실은 이제 1년이라고 보는 게 좀 맞다고 봐요. 26년 초, 이때 결과는 나옵니다. 그때부터 이제 제가 봤을 때 한 27년도에 나오는 실적들, 이런 걸로 얘네가 딱 찍히게 되면은 이미 그때부터는 흑자 전환 얘기가 막 나오게 될 거예요. 27년도 뭐 중후 아니면 늦으면은 28년도 이렇게 되겠죠. 하지만 이게 굉장히 유력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매출 가지고 물고 뜯고 하는 안티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져요. 근데 심지어 제약 바이오잖아요. 제약 바이오. 심지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주식이라고 하는 것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의 개념을 말씀드려 볼게요. 대학 바이오 애들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 중에서 자주 말씀드리는 게 지금 당장 실적은 전혀 중요하지가 않고 4에서 5년 뒤에 실적을 끌고 와가지고 선반 0이란 걸 시켜서 주가가 올라가는 애들이 바로 제약 바이오 애들인데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 이미 여기 있죠. 그죠? 그리고 제 관점입니다. 제 관념이에요. 말씀드린다 했는데 우리가 지금 주식 투자라고 하는 걸 하고 있어요. 제가 이 투자라는 관점을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뭐 자주 얘기해 드렸던 부분이긴 하지만 자, 얘네가 성공을 할 거야, 실패를 할 거야 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상승을 할 거야, 떨어질 거야 라는 거잖아요. 하락을 할 거야. 5대 5예요, 5대 5. 늘 5대 5입니다. 아닌 경우도 당연히 있겠죠. 종목에 따라서.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자 볼게요. 요거를 우리가 알고 싶어. 알아야 되면 투자를 해. 근데 그건 이미 늦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맞춰야 돼. 확률로 가는 거, 확률. 맞죠? 확률에 베팅을 하는 겁니다, 늘. 그게 바로 주식 투자예요. 어느 쪽으로 확률이 더 높을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요? 분석이란 걸 하는 건데, 근데 전 이것도 좀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걸 하고 있지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왜?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대학 바이오 애들 같은 경우, 뭐 이 결과가 나와, 뭐 이런 게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닌 경우도 많잖아요. 차트가 있어. 재료가 안 나와. 답답해 죽겠네. 그럼 재료가 없으면 어떡해요? 그죠? 우리가 여러 가지 분석 방법들이 있는데 거기서 5대 5라는 확률이 있습니다. 올라갈 거야, 떨어질 거야. 재료 없어. 어떻게 할 거예요? 당장 매수?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맞추려고 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신의 영역이고 맞추자가 아니라 자, 이럴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 저럴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것도 베이스가 깔리지만 나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렇게 저렇게 할 것이고 떨어졌을 경우에는 자를 거야. 어떻게 대응을 해야겠다라고 계획을 시나리오를 세우고 들어가는 게 바로 투자죠.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잘하는 걸 대응을 잘하는 걸 우리는 실력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이 관점이 더 커요, 사실은. 내가 신이 돼 가지고 미래를 못 봤네. 틀렸어. 이거 실력일까요, 이거? 근데 지금 이분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이분들이 원하는 건 신이 되길 원하는 거잖아요. 좀 이제 잠깐 제가 흥분을 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이 우리의 펩트론 여러 가지 아무리 따지고 봤을 때 지금 분석을 해 봤을 때 수급 자아 분석을 우리가 했었죠. 아무리 물고 뜯고 해 봐도 예, 여기 들어왔던 수급들, 주체들 그리고 지금 올리고 있는 주체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 과정이 너무 순조로웠잖아요. 그죠? 너무 순조로워. 요거 하나 잠깐? 근데 200만 주? 너무 순조로웠잖아요. 그죠? 이거 말고는 이거 올렸던 주체들과 다시 올리고 있는 주체들 다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눌리고 있어요. 10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가치 저 뉴스 기사에서는 얘네가 이제 저게 성공이 돼요. 일리아 릴리와 잘 이제 기술 이전 협의 잘 돼. 그럴 경우에는 알테오젠을 뛰어넘을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2의 알테오젠이 아니라 그 이상 전체 코스피 코스닥 전체 시가총액 상위 20위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제가 좀 지나갔는데 아까는 여기에 내용이 있습니다. 코스닥, 그죠? 아, 코스닥이네요. 탑 20. 근데 저도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제가 올려드리고 있는 영상들 여러분 다 보시게 되면은 쭉 보시게 되면은 여기 문선생 경제교실 여기서 펩트론에 대한 영상 있잖아요. 그거를 쭉 보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제가 올라오자마자 이때부터 드린 말씀 뭐예요? 시나리오? 요거죠, 요거. 근데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얘네가 지금 5일선, 11선 이렇게 있잖아요. 이때부터 무슨 말씀 드렸냐면은 그땐 5일선과 11선이 이쯤 있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캔들과 이평선의 이격이 너무나도 많이 벌어져 있으니까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해를 하시는 분들 다 이해하시죠? 캔들과 이평선은 무조건 만날 수밖에 없어. 그러면은 두 가지 시나리오가 크게는 두 가지가 있는데 캔들이 가거나 이평선이 가거나예요. 근데 얘네는 지금 여기서도 새로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하락을 하는데 과정에 있어서 하락을 하는데 거래량이 점차 줄어들어요. 그 말은 즉슨 하방으로 누르는 힘이 굉장히 약해지고 있다란 뜻이고 약하다는 뜻입니다. 하락하는데 150만 주, 100만 주, 오늘 72만 주예요. 그죠? 굉장히 약해요. 그렇다는 말은 큰 하락은 우리가 기대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큰 하락이 나와봤자 거래량이 없는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며 그거는 개미를 털기 위한 일시적인 움직임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캔들은 이평선이 올라와 줄 때까지 기다리는 이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20일 이평선이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면은 놀아주다가 20일 이평선에서 매수하세요라고 하는 유튜버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제 판단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당연히 너무 좋겠어. 근데 그것도 좋지만 60일 이평선이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면은 20일 이평선에서 반등 하루 1거래일 나왔다가 다시 뭐 2거래일까지 나왔다가
다시 얘를 깨는 21 이평선을 깨는 보란 듯이 터는 흐름 나오고 60일을 닫고 가든지 닫지 않고 가든지 얘를 살짝 뚫고 가든지 이런 시나리오를 전 보고 있어요. 그래서 8만 원 구간까지는 우리가 보수적으로 안정적으로 열어두고 가자. 여기서 매수 좋다. 하지만 제 경험상으로는 이런 시나리오가 너무나도 많이 나오니까 우리가 알테오젠 그리고 유한양행 이런 종목들에서 봤을 때도 그런 흐름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그죠? 말씀드렸던 건데 지금 그게 아닐 수도 있죠, 그죠? 아닐 수도 있으니까 저는 이제 가끔씩 댓글 다시는 분들이 제가 모든 미래를 100% 맞춰야 되는 사람이라서 말씀드리면은 그게 아닐 수 있으니까 지금 눌릴 때마다 소액으로 1차, 2차, 3차, 4차, 5차 매수를 들어가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러 가지 근거로 봤을 때 우리 팩트로는 네, 이 정도는 열어두자. 여러 가지 이 정도 저는 시나리오 보고 있으니까 대응 들어가자. 근데 막상 이게 오면은 오늘의 HLB처럼 매수를 못 들어가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 충분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면은 제가 또 다시 영상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 대응을 도와드리도록 할 거니까 앞으로도 제 영상 많이 시청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많은 내용들 이제 리딩은 하지 않습니다. 그냥 시장을 이해하시는 데 필요한 그리고 해당 종목을 이해하시는 데 필요한 내용들을 올려드리고 있는 우리 소통방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올려드리고 있는 이 영상이 있는데 아무거나 들어가셔도 돼요. 영상이 있는데 여기에서 더보기에서 링크가 있습니다. 이거를 터치, 클릭해 주시게 되면은 저한테 입장 요청이 와요. 그러면은 에디티지가 제가 단순히 그거를 연구자들의 저널 확인해서 투고를 아이고 지원하는 브랜드라고 생각하시 시끄러우셨죠? 네, 제가 확인을 해서 수락을 눌러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여기 입장 필요하신 분들은 이 방법을 통해서 입장을 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 좀 많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웹트론 우리가 이제 충분히 봤는데 이엔셀 요거 좀 떨어졌잖아요. 요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추가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이제. 일단은 우리 이제 시간 외를 먼저 보고 지나가도록 할 건데 자, 1.42가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네요. 그리고 이제 25,000 정도가 거래량이 쌓였다. 좋은 흐름은 아닙니다. 역시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걱정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이 추세를 봤을 때 차트를 봤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두 개로 당연히 갈리죠. 아직 괜찮다. 그리고 끝났다라는 분들로 나뉘는데 일단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관점은 요게 있습니다. 그리고 끝났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맨날 끝났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락을 해주고 있으니까 그 무게치가 더 끝났다. 그 말에 실리고 있는 중에 있는 건데 우리가 이제 근거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한번 봐야겠죠. 자, 얘가 이제 끝났어. 라고 치면은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하락의 이유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공시 뭐 아니면은 재료 이런 거 악재죠, 악재. 나오는 게 없어요. 그죠?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자 8%가 하락을 했어. 진짜 큰일 났다. 미쳤다. 엄청난 하락이 나왔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맞아요. 그죠? 그러면은 또 함께 보는 게 뭐예요? 바로 거래량이죠, 거래량. 자, 얘네가 떨어집니다. 130만 주, 130만 주, 100만 주, 얼마요? 89만 주예요. 89만 주. 거래량이 진짜 미친 듯이 하락을 합니다, 진짜. 아예 안 나왔어요, 그냥. 매수세가 없었다라고 보면 되는 건데, 여기서 가장 많이 중요한 포인트를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악재가 없다와, 그리고 오늘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누구의 매도세로 인해서 하락을 했느냐? 자, 이렇게 켰을 때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매수와 매도를 했는데 그 중에서 매수를 더 많이 했으니까 빨간불이 트는 거고, 그리고 매도를 더 많이 했으니까
파란불이 그죠? 뜨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봤을 때는 얘네, 이렇게 봤을 때는 또 얘네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 얘네가 주가가 이렇게 1,700만 주, 1,800만 주, 1,400만 주, 1,800만 주 미친 듯한 수급이 터지면서 올라갈 때 여기가 8월 26일인데 그때부터 끌고 올랐던 그죠? 이 수급을 만들어낸 이 상승을 만들어낸 주체가 바로 얘네예요, 얘네. 이때 당시에 유통되고 있는 주식 수가 450만 주고요. 방금 봤던 거래량들 진짜 말도 안 되는 수급 들어왔다. 우리는 이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얘네가 450만 주라고 했는데 나왔던 거래량들을 하나하나 보시게 되면은 다 유통 주식 수를 몇 바퀴를 감으면서 올라왔고 대부분이 다 꽉 찬 양봉의 형태들이에요. 그럼 대부분 다 매수 물량들이다라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물량이 잠긴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 말은즉슨 얘네가 올라오는 과정에서 많은 물량들을 매도 물량들을 소화를 시켰다는 뜻이고 그 말은즉슨 매집이 이루어졌다는 뜻이고 물량이 잠겼다. 즉 얘네가 이 종목에 아니죠. 운전수란 소리예요, 운전수. 얘네가 움직이고 싶은 대로 움직인다는 소리입니다. 투자 경고 종목 관리를 위해서 해제를 위해서 주가 관리 하락이 나오는데 거래량이 바닥을 치고 있어요. 그죠? 이 말은 즉슨 나올 만한 매도 물량이 하방 압력이 딱히 없다. 딱히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쓸어 담았던 애들이 9월 20일입니다. 상장을 8월 23일 날 했으니까 9월 20일 이때부터 1개월짜리 물량들이 보호예수 물량들이 털리기 시작을 해요. 얘네가 매도를 해. 그럼 얘네 뭐 하고 있었어요? 쓸어 담았어요. 또 올렸던 애들이 오르고 올리고 판 게 아니라 다시 이것마저 쓸어 담았어요. 그랬던 애들이 오늘 뭐 했다고요? 매도를 안 하고 매수를 오히려 더 많이 했어요. 얘네가. 근데 나머지 애들이 매도를 했고 기관 애들도 매도를 더 많이 아니죠. 매수를 더 많이 했지만 소량 굉장히 미약해요. 그러면 오늘 이제 하락이 나왔지만 진짜 찐 운전수들은 여기서 뭘 했다? 오히려 담았다. 받아 먹었다라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포인트예요. 너무.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겠죠. 거래량이 너무나도 안 나오는 초라한 이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럼 얘네가 이렇게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얘는 여기서 최근에 터진 거래량만 하더라도 780만 주인데 이 780만 주라고 하는 거래량에 반만 들어와 줘도 그냥 소화를 시키면서 끌어올릴 수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11월 12일 있잖아요. 그 공시를 우리가 보면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자, 여기 이렇게 있는 애들이 미확양 물량들을 매도를 했는데 어디에다가 매도를 했다라고 하는 게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그 가격대가 하나하나 싹 다 봐도 여기 가격대 애들이에요. 그 말은 즉슨 무슨 말이냐면은 얘네는 매도를 하거나 매수를 하면은 공시가 올라올 만큼 물량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란 뜻이에요. 5 거래일 안에 올려야 됩니다. 이게 의무예요. 근데 9월 20일부터 매도를 했다라는 뜻인데 1개월짜리가 풀렸습니다. 총 370만 주예요. 아직 370만 주가 덜 풀렸습니다. 많은 분들의 이제 의견 말씀하시는 게 370만 주가 다 풀려야지만 하락이 끝나는 거야. 자, 우리가 보자고요. 얘네가 아직 안 나왔어 라는 뜻은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공시도 안 올라온 애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매도를 안 했어. 여기서 하고 싶을까요? 여기서 안 했어요. 여기서 하고 싶을까요? 그리고 여태까지도 안 했어요. 그러면은 이 가격대에서는 매도를 그냥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그냥 그 뜻입니다. 강종욱이라고 뭐 올라왔네요. 이거 뭐 좀 추가를 보시게 되면은 자, 오늘 뭐 보시면은 뭐 딱히 별 없네요. 그죠? 자, 삼성 재단이 이제 3,000주를 매도를 했었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10월 17일 날 4,000주 정도 뭐 매도를 했다라고 하는 거네요. 뭐 딱히 우리가 4만 주네, 4만 주.
4만 주 정도를 추가적으로 매도를 했다라고 하는 거네요. 그러면은 이제 이에 따라서 이제 뭐 하락세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삼성이 매도를 했어. 얘네가 상승 올라올 때 삼성재단이 투자를 했어라고 하는 그 기대감과 여기서의 오는 상징성 이런 것 때문에 매수세가 몰리는 이런 건 있었어요. 맞아요. 맞는데 이게 그렇게까지 악재로서 받아들여진다. 엄청난 악재였다라고 한다면은 오늘 80만 주의 하락은 아니죠. 전혀 아니, 전혀 아니죠, 진짜. 그래서 지금 무슨 말씀을 결국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공시가 올라온 애들은 얘네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애들은 올라오질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엔셀 여기서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는 애 중에서 원앤 파트너스가 있는데 얘는 매도를 했다? 아니죠. 계획을 폈고 그거를 보고하겠다. 보고서 올렸어요. 1개월짜리 2년과 1개월이 있습니다. 그게 풀렸으니까 1개월이 풀렸으니까 투자금을 회수하겠다. 매도를 하겠다라는 소리죠. 10월 14일부터 10월 12일까지 30일 동안 3550원 그 이상에다가 매도를 하겠다. 3550원 그 이상에다가 매도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다시 고칠게요, 이거.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제가 우리가 그죠? 함께 아까 봤었던 이 펩트론의 흐름과 너무 유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최호일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다가 5만 원에다가 매도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계획은 그랬다. 하지만 이게 뭐예요? 그 이상에다가 매도를 하겠다라는 얘기죠. 근데 결국은 얼마에다 매도했어요? 9만 원에다 매도했어요. 9만 원에다. 이런 흐름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고 11월 12일이라고 했습니다. 얘네가 아까 뭐라 했죠, 우리가?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받아먹고 있어요. 이거는 얘네가 물량 매집이 굉장히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뜻이고 이미 많이 순조롭게 진행이 됐고 그리고 얘네가 그렇다란 뜻은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다는 뜻은 많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 그 주가를 올릴 때 그냥 막 끌어올릴 수 있다는 소린 거예요. 그리고 기간도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있는 게 끝났다라고 볼 수는 없다. 전혀. 우리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소폭의 하락이 뭐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 흐름상에서 우리가 대응을 하면 되는 건데 내가 물렸어 혹은 신규 매수를 들어가려고 해 하시는 분들은 다리를 내가 매수를 노린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구간 이 아래 구간 지금 보이시죠? 여기 포함입니다. 여기는 저는 기회라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역시나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분석이 이후의 시나리오가 미래가 100% 정답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후에 만약에 틀리게 된다. 그러면 이제 그에 따라서 제가 전에 그죠? 네이처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다시 수정을 할 거예요. 시나리오를. 근데 그럴 생각이 늘 있지만 전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매매에 임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시나리오 분석은 전 신빙성을 굉장히 높게 객관적으로도 보고 있어요. 근거, 그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그렇게 크게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음 편안한 주말을 보내시길 바라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입장 들어오시는 방법은 제가 링크를 달아드렸기 때문에 하단에 더보기란에 달아드렸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좋은 내용들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최근에 감기 여러분들 일교차가 커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날이 좀 좋아지고 단풍이 물들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여행을 좀 다니시는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 가족 여러분들 운전 조심하시고요. 이제 영상을 좀 끝까지 보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좀 좋은 혜택을 무언가를 좀 드려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서 구독자분들을 이벤트 차원에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아직 안 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리고요. 저는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저는 문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